네,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에 더럼 유니버시티 인터내셔널 스터디 센터에서 HLSS, Humanities, Law and Social Science 파운데이션 과정을 마친 이홍범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저는 파운데이션 가기 전에 검정고시로 출신이었고요. 그다음에 입학 전에 IELTS 7.0 성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9개월 과정을 마친 뒤에 시험을 다시 봤었는데 그때는 7.5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런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해외 유학이나 생활 경험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여행 많이 다녔었고요. 네, 유학이나 생활 경험 하나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1월에 이제 뉴카슬 지원해서 킹스 콜리지 런던, 브리스톨, 셰필드 대학에서 이제 국제관계학,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스 혹은 폴리틱스로 이제 컨디셔널 오퍼를 받았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한 단만 좀 물어볼게요. 네네. 전에 왜 안 물어보긴 했는데 왜 검정고시를 고등학교 다니다가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했어요? 네네. 원래는 외고를 진학을 생각했었는데 중학교를 끝나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요리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요리를 갑자기 하고 싶어가지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너무 일찍 진로를 정했었다가 너무 맞지 않아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외고, 영어 또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유학을 생각하다가 네. 그러면 애초에 유학을 갈 거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학교를 나온 뒤에 이제 여행을 좀 다니고 이것저것 영어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좀 몸을 만든 다음에 유학을 떠났습니다. 네네. 아, 그렇구나. 그런 네. 인스토리가 있었네요. 네네네. 요리를 하고. 사실 제 학생도 요리하고 네네네. 가는 친구도 있었는데 자기가 네네네네. 선택했던 길을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좀 했으니까 그 학생도 되게 열심히 좀 했었거든요. 아,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런 인스토리가 그래서 있었네요. 네. 그럼 다음 페이지 네네. 볼게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더럼 ISG 파운데이션을 고른 이유는 일단은 더럼 대학교가 이제 그 영국 컴플리트 유니버시티 가이드를 보면 이제 항상 영국 내 탑 6, 탑 5 안에 드는 명문 대학이라고 들었고 또 이제 또 파운데이션으로 이제 또 이 학교를 바로 진학을 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골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처음에 봤을 때는 막 입학 진학 성적이 요구 성적이 막 80%, 75%막 상당히 높게 요구를 해서 좀 가서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가서 또 차근차근 또 맞추고 하다 보니까 네, 많은 학생들이 또 성적을 맞추고 또 간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당연하게 또 더럼에서 운영하는 파운데이션이다 보니 이제 뭐 성적을 맞출 수 있는 뭐 추가 시험이나 뭐 IELTS 등 같은 뭐 추가적인 요구사항도 없고요. 그냥 바로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네, 불합격 시에도 이제 학교 내에서 그 더럼 ISG 파운데이션의 소속 그룹인 스터디 그룹 학교들로 이제 진학이 가능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이렇게 도와주지는 않지만 또 개인적으로 또 더럼 성적 혹은 또 본인의 고등학교 성적을 가지고 또 유카스를 전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여기에서 사실은 조금 몇 가지 여기를 알려줘야 될 게 여기 스터디 그룹 이렇게 네네. 그 파운데이션을 하면서 물론 저는 상담을 하면서 여기 통해서 유카스 통해서 다른 학교 지원이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그렇게 네네. 얘기를 해주고 사실 불가능한 건 아니었죠. 이제 그죠? 홍보학생처럼 지원했으니까. 하지만 근데 추천서를 써줘야 거의 되는데 불가능 추천서를 안 거의 써주잖아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거의. 네. 그죠? 저도 거의 불가능에 제가 가깝죠. 정말 저도 거의 지원할 때 그냥 해보자라는 의미로 했던 건데 거의 네, 그렇죠. 학교에서 성적표를 지원해주지도 않고 또 추천서를 지원해주지도 않기 때문에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네, 정말 그렇죠. 100%.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물론 장점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있습니다. 예, 더럼 그쵸. 대학교가 뭐 네. A레벨 통해서 가기도 되게 쉽지 않고 다른 데 파운데이션을 하더라도 더럼 대학교 그게 진짜 톱 클래스 성적이 아니면 더럼 대학교 입학하기 힘든데 이 파운데이션을 하면 어느 정도 입학을 보장을 해주고 대부분 진학을 할 기회를 많이 준다. 왜 이런 것은 네. 장점이 있어요. 더럼 대학교가 좋은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는 사람은 더럼 파운데이션 맞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좀 다른 학교도 생각을 하고 다른 학교도 가볼까? 왜 이런 학생들? 예를 들면 킹스 칼리지 같은 경우는 검정고시 하는 사람들은 파운데이션에서 받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더럼 대학교 갔다가 또 킹스 칼리지, 근데 솔직히 킹스 칼리지는 다른 학교 파운데이션을 안 받아주는데 이렇게 또 갖다 준다고 하니까 더럼 대학교 네임밸류라든지 뭐 이런 건 좀 있다, 좀 인증이 됐다, 또 어느 정도 좀 신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애초에 이 학교를 진학하려고 학생들이 이 학교를 골랐기 때문에 아마 학교 측에서 다른 학교 지원을 이렇게 막 서포트하지 않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고요. 그다음에 또 저도 또 자소서나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정말 좀 힘들게 간 케이스라서 네, 아마 그렇죠.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지만 더럼을 가기에는 하지만 가장 좋은 옵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네. 그 학교 지원했던 학교를 한 번만 얘기해 줄까요? 킹스 칼리지하고 네, 셰필드하고 킹스 칼리지하고 셰필드하고
그다음에 브리스톨에서 오퍼가 나왔었고 워릭과 맨체스터에서 거절이 나왔는데 거기서는 더럼 파운데이션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더럼 파운데이션에서 지원해 보는 사람들 자체가 거의 없을 거예요. 더럼 파운데이션 하면 유카스 못 지원 못하게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너무 레어한 거죠. 왜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지원한 사람을 우리는 받아주겠다 뭐 이런 기준을 세워놓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스톡튼 온티스라고 이제 더럼 ISD 파운데이션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영국의 중소도시 인구는 30만이라고 하는데 사실 사람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많이 보지 못했고 대신에 이렇게 풍경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괜찮고 또 공기도 좋고 또 교통도 잘 돼 있는 아주 괜찮은 도시입니다. 네. 그렇죠. 그 여기 같은 경우에 특히나 여기에서 그 사실은 홍콩 학생이 코로나 있는 상황인데도 사실은 거의 가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대부분 학생들이 온라인 그렇죠. 수업을 하고 한 몇 퍼센트 학생들이 여기 도착을 등록 학생 몇 퍼센트 정도가 거의 여기서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40% 정도, 반도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반도 안 되는 거. 그다음에 또 중간에 또 저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돌아가는 학생들도 많았고, 그래서 또 과반수는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스타턴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옆에 미들스브로라는 조금 큰 옛날에 이동국이 그죠? 그 프리미어리그 있을 때 했었던 왜 그런 도시가 좀 큰 도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되게 좀 작은 곳이고 여기는 약간 어떻게 뭐 베딩타운이라고 그래가지고 일을 하러는 좀 큰 도시로 가고 여기서는 좀 머물고 이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굉장히 거기에 좀 한적한 곳에 더럼 대학교 이제 캠퍼스가 거기 있는 거죠. 그죠? 파운데이션 하는 캠퍼스. 전에는 더럼 대학교 퀸스 캠퍼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실제로 더럼 대학교 비즈니스나 심리학이라든지 뭐 의대 뭐 이런 거 지금은 의대는 없었지만 이제 없어졌지만 뭐 어떤 그런 전공들이 실제로 여기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파운데이션 센터하고 프리마스터 왜 이런 거 위주로 이제 변경을 하고요. 네. 그래서 여기 적어놨다시피 영국 생활학교 적응에 아주 좋은 줄 생각하는데요. 거의 뭐 정말 한적하고 또 아주 좋아가지고 사실 뭐 교통도 번잡하지 않고 생활요건도 다 인접해 있고 그래서 아마 대신에 현지인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아마 영국 생활을 처음 경험하고 또 적응하기 아주 좋은 도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 제가 찍은 사진들인데요. 이거는 이제 기차역이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크리스마스 때 뭐 광장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기숙사에서 찍은 건물들이 이런 뷰고 또 이렇게 도시 이렇게 강도 많이 흐르고 이렇게 겨울에는 안개도 끼기도 하고 잔디밭도 아주 많고 여기는 캠퍼스 사진이고요. 네, 아주 볼 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한적하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쵸. 오른쪽 밑에 있는 게 그죠? 이렇게 그죠? 파운데이션 센터였잖아요, 그죠? 지금은 또 다른 친구들이랑 외식도 할 수 있고 친구들 그때 만나서 기숙사 친구들이었는데 같이 외식도 하고 그다음에 또 스포츠 센터 있어가지고 축구도 같이 하고 이 친구는 중국 친구고요. 그러면 이렇게 막 원래 아주 생활하기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공부하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설명드릴 것은 이제 제가 공부했던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스 과정인데요. 총 학기는 3텀이고요. 그다음에 1텀, 2텀, 3텀이 있고 그다음에 1텀에는 이제 아마 학생들 적응을 위해서 아마 2과목 정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텀이 늘어나면서 이제 과목 수가 늘어나는데요. 주당 한 15시간에서 16시간 정도 수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리버럴 아츠, 인문학, 그다음에 소시올로지, 사회학을 배웠었고요. 그 외 아카데믹 프랙티스라 그래서 이제 이 다른 과목들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예를 들면 뭐 리서치 스킬이나 레퍼런싱 스킬이나 뭐 에세이 작문 아니면 뭐 요약, 뭐 포스터 메이킹 이런 것들 가르치는 과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익스텐드 리서치 과목도 있었고 politics, government and democracy 이건 이제 제 전공 international relations를 골랐기 때문에 이제 배우는 정치학 또 이제 민주주의 뭐 정부 영국 정치학에 대해서 배웠던 과목이고요. 그다음에 introduction to modern history는 또 정치학과 연관돼서 또 이제 근현대사, 현대사 사실 중세부터 배우긴 했는데 다양한 것들을 아우르는 그런 과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배우고요. 네네. 질문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 과목들이 한국 학생들한테는 익숙하지 않는 왜 이런 과목들이거든요. 네네, 그렇죠. 이제 리버럴 아츠나 아니면 뭐 폴리틱스나 아니면 뭐 모던 히스토리 뭐 이쪽은 굉장히 좀 인문학적인 왜 이런 전공들인데 그렇죠. 네네.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뭐 책을 되게 많이 읽는다든지 뭐 에세이를 많이 쓴다든지. 사실 그 리버럴 아츠 과목 같은 경우는 영국
중세 시대 영국을 배웠거든요. 중세 시대 영국에 특히 종교와 관련된 인문학을 많이 배웠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국 사람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 정도로 조금 생소하긴 했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재료를 되게 많이 주세요. 여기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잠시만요. 이렇게 여기 보면 이게 듀오라 그래서 여기 이제 온라인 페이지에 더럼대학교에서는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과제도 올라오고 많이 하는데 거기서 이제 주어지는 것들을 다 읽고 또 숙제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얻고 배우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고 사실 따로 크게 준비를 하면 좋겠지만 수업 시간에 주어진 자료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만 다 읽어도 아마 충분히 수업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사실은 다 리버러치 또 폴리틱스, 히스토리 전부 다 역사에 기반해서 좀 가르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아마 역사에 대한 기본 상식을 저는 세계사를 공부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가신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물론 이 전공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다들 관심이 있어서 하겠지만 뭐 좀 네네. 기억나요? 상담할 때도 홍보학생이 이거 국제관계 관련된 책들이 어떤 거냐고 추천 좀 해달라고 했던 거. 그래서 네네네네. 제가 찾아서 이렇게 제가 좀 보냈던 거 뭐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되게 네. 좀 학구적이다, 뭐 적극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사실 그럼 네. 국제관계학보다는 정치학을 조금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또, 음, 음. 또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스는 또 비슷한 과목인 폴리틱스나 아니면 폴리틱스 필로소피 이코노믹스 같은 학생들이랑 같이 또 수업을 같이 듣기 때문에 또 그 학생들이랑 또 정치적인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주고받고 또 글을 하면서 또 상당히 영어도 늘고 또 관점도 늘고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평가 방식인데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 진학과 관련돼서 일단 인문학과 사회학을 1학기 때 배웠던 과목들인데 두 과목은 이제 2000자 에세이, 2500자 에세이였고요. 인문학은 이제 그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들 중에서 주제를 하나 골라서 그거에 관해서 2000자 에세이를 자유로운 방식으로 쓰는 건데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상당히 생소한 과목이라서 네, 좀 그런 것도 있었는데 2000자 에세이고 에세이 형식으로 이제 인트로, 바디, 컨커더전, 그다음에 레퍼런스까지 해서 전부 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과목이었고요. 사회학은 이제 영국 내에서 이제 있었던 영국 내에서 젠더와 관련돼서 특히 그런 것들에 관해서 네, 교육을 많이 받았었고 그런 것들에 관해서 이제 본인이 이렇게 리서치를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필드 리서치를 나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는 그런 에세이였습니다. 그다음에 정치학 같은 경우는 이제 2학기 때는 정치 토론, 그다음에 3학기 때는 에세이를 써서 이렇게 4대 6으로 필을 나눴었고요. 정치 토론에 관해서는 주어진 주제를 가지고 이제 그룹별로 4명, 2대2씩 팀을 짜가지고 이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하는 토론이었었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평가와 기여 이런 걸로 이제 평가받습니다. 그 외에 2,500자 에세이는 이번에 코로나 시대와 관련돼서 이제 코로나 백신이 의무화되어야 하는가를 정치적 관점과 연결해서 쓴 에세이였고요. 그다음에 익스텐드 리서치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전공과 관련돼서 자유주제를 정한 다음에 이 수업은 딱히 수업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없고 이제 본인이 자유주도적으로 에세이 계획부터 모든 것을 짜가지고 보고서도 내고 그다음에 에세이 최종 에세이까지 제출하는 그런 과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맨 처음에 2학기 때는 이제 2000자 에세이를 써서 이때는 아마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관해서 네, 쓰셨었고요. 그다음에 그 3텀 때는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주관식 에세이 시험에서 이제 제한 시간 안에 그 주어진 에세이 문제가 3문제 정도 있었는데 그거에 관해서 이제 한 500자 분량의 자유로운 에세이를 3개 정도 쓰는 그런 과제였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아카데믹 프랙티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른 과목들을 배우는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 가르치는 과목이라서 또 이제 뭐 에세이 분석이나 아니면 익스텐드 리서치 과목과 연계해서 뭐 본인 주제에 관한 또 추가 조사라든지 뭐 이런 리서치 스킬이나 아카데믹 포스트 만들기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쳤었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평가를 세세하게 받는 그런 과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카데믹 잉글리시 스킬스인데요. 이건 이제 IELTS와 유사하게 이제 리딩, 라이팅, 리스닝, 스피킹 네 과목을 나눠서 이제 복합 평가를 하는데 리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에세이 조사도 있고 또 글 읽고 뭐 요약하기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라이팅 같은 경우는 네, IELTS와 똑같이 쓰기 시험을 보고요. 리스닝, 스피킹도 이제 리스닝은 듣기 시험을 하고 스피킹은 이제 본인 발표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또 복합적으로 되는데 이제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 앞선 6과목과 성적이 섞이진 않고요. 그 대신에 이 과목 따로 평가를 받아서 그 앞선 6과목에서 전공 75점 이상 플러스 아카데미 잉글리시에서 60점 이상 받으면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큰 부담 없었고
또 IELTS를 어느 정도 받고 가신다면 큰 무리 없이 하실 수 있는 과목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수업에서 그러면 뭐 그죠? 뭐 시험을 본다든지 왜 이런 것들은 지금 네네. 안 보이네요? 아카데믹 잉글리시 네. 빼고는. 시험은 이제 역사 있었고 대부분은 네. 한국식 교육 방식을 할 수 있는 이제 객관식, 뭐 주관식 이런 시험은 없었고 대부분 기간을 주어주고 이제 에세이를 써서 그 에세이로 이제 보통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한국식 시험이 익숙하신 학생들은 뭐 이게 뭐 생소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게 더 저한테는 더 적합했던 것 같고요. 저는 좀 자유로운 상황에서 100% 발휘할 수 있는 좀 이제 창의력과 좀 논리가 들어갈 수 있는 좀 그런 과제들이었어서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되게 좀 중요한 일, 그죠? 그 평가 방식이고 좀 그렇죠. 네. 다르다라는 것을 좀 네네. 여기 한국에서 공부했던 많이 다릅니다. 학생들은 좀 네네. 많이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네네. 그러겠지만, 그죠? 여러 가지 토론이라든지 왜 네네. 이런 걸 하고, 그죠? 내 생각을 좀 써야 되는 부분이 되게 많고, 다른 것을 외워가지고 그렇죠. 쓴다든지 왜 이런다라고 하면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거고요. 왜 네네. 그렇죠. 그죠? 대학교에서 사실은 이 방식대로 그대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걸 연습을 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네네. 거죠. 예. 네네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여기 밑에 보시면 있는데 포머티브라 그래서 이제 모의 평가가 있고 서머티브는 이제 실제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혹은 뭐 격주 뭐 3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포머티브를 주어져서 이제 포머티브는 이제 서머티브와 유사하게 좀 실제 성적이 들어가지 않지만 본인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가 본인의 실력을 점검을 해서 이제 그런 실력을 평가하는 그런 시험들이고요. 그래서 포머티브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신다면 아마 서머티브로 이어져서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포모티브 할 때 이런 네. 에세이라든지 과제를 네네네. 내고 조그맣게 이렇게 좀 에세이를 써서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 평가를 네네. 해주고 그다음 피드백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네네. 나중에 그죠? 네, 테스트 서머티브 모든 걸 종합적으로 이제 해서 그죠? 서머티브로 점수에 넘어가서 이제 최종 들어가는 시험을 그죠? 보는 거죠. 네. 네. 예, 점수 들어갈 패스를 시험을 다시 보는 보는 거죠. 거고. 네네.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뭐 당연한 얘기지만 포머티브를 잘하는 친구들이 서머티브도 잘하더라고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AS인데 이제 그 영어 시험도 있고 그다음에 영어 수업도 포함되는 건데 이제 그 파운데이션 코스 입학하기 위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IELTS, UKB 평균 5.5 이상 각 항목 5.0이 필요한데요. 근데 제가 그때 느꼈을 때는 영어 수업은 이제 전공과 상관없이 같은 패스웨이 과정 내에서 이제 다양한 학생들을 섞어서 이제 제가 느꼈을 때는 영어 성적을 기준으로 발 나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입학하기 전에 추천장을 받고 갔는데 그 반에 있었던 학생들이 다 대체로 영어를 잘했습니다. 아주. 그래서 제가 물어보기로는 한 6.5, 7.5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영어가 공용어였던 홍콩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외에 뭐 평가 기준은 동일하지만 수업 때 이제 좀 나눠가지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아마 가실 때는 IELTS를 최대한 잘 받아서 가시면은 또 잘 가실 것 같습니다. 네. 예,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방식인데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더럼 유니버시티 온라인 듀오라는 사이트고요. 이제 2020년, 2020년, 21학년 이 학업은 1학기 때는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주에 2, 3일 정도 캠퍼스에 갔었는데 2, 3학기 때부터는 이제 락다운도 있었고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이제 100% 온라인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온라인 수업은 마이크로소프트 팀스랑 줌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요. 또 이제 또 자동적으로 링크도 보내주고 척척 보내기 때문에 뭐 수업을 참여하시는데 뭐 문제는 전혀 없었고요. 그때 잘 친절히 알려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수업은 이제 같은 분야 내에서 전공별로 반을 나눠서 이제 과목당 10명 내로 진행하는데 또 특히나 아시아에서 접속한 학생들은 시차가 있기 때문에 또 그 학생들끼리 모아서 영국에 있는 학생들, 아시아에 있는 학생들 뭐 이렇게 나눠서 발 구성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 50분 정도, 쉬는 시간 10분 정도 구성이 되면서 이제 뭐 대학교와 비슷하게 공강이 있을 수도 있고 수업이 연강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수업 분위기는 굉장히 자유로워서 이제 뭐 누구나 자유롭게 발표를 할 수도 있고 또 본인 의견을 말할 수 있으면 이제 또 원할 시에는 선생님과 또 1대1 면담도 가능해서 그때 또 이제 또 본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자세한 얘기도 듣고 또 수업 시간에 몰랐던 것도 물어보고 또 포머티브, 서머티브에 관해서 또 조언도 듣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시험인데요. 대부분의 제출은 이제 각 학기 말, 1탐, 2탐, 3탐의 말인 11월, 3월, 5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에세이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주, 3주 정도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때 일단은 그 첫 주에 그 본인이 초안 드래프트라고 하는데요. 본인이 선정한 주제와
또 본인이 어떻게 에세이를 작성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초고를 작성해서 선생님께 제출합니다. 선생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제 이런 점 고치면 좋겠다, 이런 점은 좋다 이렇게 반영해줘서 반영을 잡아주시면 이제 그 상태로 이제 에세이를 보통 시작을 하는데 주어진 시간이 많아 보이긴 하지만 사실 대부분 3, 4개의 과목이 동시에 비슷한 양의 에세이를 요구합니다. 2000자, 2500자를 요구하는데 이게 완성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간 분배가 매우 중요하고요. 특히나 그 중에 수업도 같이 들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많은 친구들이 또 놀다가 또 그랬던 친구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는 네, 그런 걸 말했습니다. 네, 특히나 또 많은 양의 리서치가 요구가 되고요. 특히나 또 본인의 의견 외에 또 인터넷에서 찾는 내용, 또 책에서 찾는 내용을 레퍼런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기술을 잘 배웠다 활용하시면 이제 고득점하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제출 시 이제 그 유사성 리포트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적으로 시스템에서 걸러주는 건데 30% 이하로 나와야 적절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또 뭐 빨간 줄 그린다든지 그래서 이제 이 적었던 내용이 어디 웹사이트에 나왔던 것 같다. 아니면 뭐 어디 대학에 제출했던 내용과 비슷하다. 그런 식으로 또 유사성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뭐 당연한 얘기지만 본인 걸로 본인 직접 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해야 또 좋은 점수가 나옵니다. 네. 대부분 이제 수업 때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고요. 또 서술형 시험 아까 여기 있었던 그 네, 역사 과목과 같은 경우 서술형 시험이 있는데 이 주어진 문제들이 있고요. 그 문제들에 관해서 주어진 시간 내에 네, 시험 형식 에세이, 리서치는 요구되지 않지만 본인의 논리와 또 배경 지식을 활용하는 그런 에세이 작물이 요구되는 네, 그런 시험도 있습니다. 음, 그래요. 지금 그러면 시험이라고 했는데 모든 게 다 주어진 시간이고 에세이를 작성을 해야 되고 혹시 에세이를 예를 들면 몇 시간 안에 작성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네네, 그때 제출 기한이 있고요. 뭐 무슨 날 몇 월 무슨 며칠 몇 데까지? 시까지 제출하고 네. 네, 그래서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뭐 제출 못할 시에는 뭐 하루 늦으면 뭐 10% 감점, 시가 감점부터 그죠. 네, 적용이 그, 돼 있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시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뭐 며칠 날뭐 강의실에 와가지고 시험을 보고 뭐 이런다기보다는 그저 데드라인을 주고 에세이 주제를 주고 그걸 언제까지 제출해라. 이게 이제 시험인 거죠. 그게 주된 시험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시험도 있는데 온라인이다 보니 온라인으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딱 이 시간대에 딱 들어와서 이 네, 시간 동안 제한인 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써서 내라 이런 것도 네, 있고요. 네, 대부분은 이제 네, 제출 기한을 주고 이제 네, 제출을 하는 네, 그런 네, 시스템입니다. 에세이로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제가 썼던 에세이에 대한 평가 기준인데요. 이제 이게 제가 가장 잘 봤던 시험 정치학 에세이 2000자 에세이였고 제가 이제 100점 만점에 95점 받았던 에세이 시험인데 보시면은 평가 기준이 좀 4가지, 5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기준은 knowledge understanding of political ideology, 정치적 이론에 대해서 이해와 또 지식을 관해 또 요구하는 항목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적용이라고 해서 이제 또 배웠던 개념들을 얼마나 잘 적용시켰는가. 그다음에 소스 이건 리서치에 관한 평가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quality of written communication 이건 이제 얼마나 유창한 영어를 썼는가. 이거는 아마 외국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짰던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제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특히나 어려웠던 부분이 제가 이 부분에 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 이제 에세이 구조 또 에세이 인트로, 바디, 컨클루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내용을 잘 분배했는가 이런 것도 보고요. 대부분은 아마 이런 기준을 적용합니다. 모든 에세이 거의. 네,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이 평가 기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나라 학생들한테 익숙하지는 않을 수는 있을까요? 왜냐하면 네네네, 우리나라는 그렇죠. 시험 네네. 문제를 주고 시험을 그저 많이 맞춰야 되는 게 이런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하지만 지금 네네네, 영국은 그렇죠. 뭐 네. 파운데이션 시작하던 A레벨도 마찬가지고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항상 평가 기준이 이런 식으로 주거든요. 근데 이걸 정확히 잘 읽어봐야 돼요. 정확히 그죠. 그다음에 그렇죠. 영국이 네. 대충 해도 그렇죠. 운이 좋아서 점수가 좋다. 왜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 대학교에서는 거의 없는 것 거의 같습니다. 뺏긴 것 같은데 왜 쟤는 점수가 좋고 나는 좋고 왜 이런 경우가 흔히 있지만 영국은 전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오랫동안 이 개념이 네네. 축적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네. 부분을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이해 안 되면 교수님 물어보고 왜 이렇게 하면서 내 네. 자료가 내 에세이가 좀 여기에 맞는지 부합한지 끊임없이 좀 체크를 해야 될 거예요. 대학 교수도 마찬가지고. 네, 네, 맞습니다. 네. 특히나 평가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평가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뭘 원하는지 어떤 걸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에 맞춰서 쓰시면은 아마 고득점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제가 했던 그 온라인 수업인데요. 이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1학기 때는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했지만 2, 3학기 때는 100%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이제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제 했고 뭐 친구들끼리 뭐 우스갯소리 뭐 사이버 대학교다 막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제 온라인 수업에 네, 장단점이었는데 장점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 시 이동할 필요가 없고 또 방에서 편하게 수강 가능하고요. 또 수업 시에 이제 다양한 내용을 이제 또 수업 시에 추가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해서 더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좋았던 것 같고 특히나 역사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몰랐던 배운 지식을 간단하게 검색을 통해서 알아볼 수도 있고 또 선생님들이 또 인터넷을 아주 잘 활용하셔가지고 이제 또 캔바, 퀴즐렛 이런 다양한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뭐 퀴즈도 하고 아니 뭐 PPT도 하고 또 다양한 이런 다양한 액티비티들을 이제 온라인 수업과 같이 활용을 해서 또 수업 이해하는 데 상당히 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교실에서 크게 말하는 게 좀 많이 처음에는 당연히 부끄럽고 또 그럴 수 있는데 또 이 본인 노트북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켜고 말하면 또 지금 말하듯이 하는 것처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낯을 가린 학생들에게 또 발표를 하기 좀 더 적합하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또 단점 같은 경우는 뭐 이건 또 본인 하기 나름이지만 또 이제 또 편한 환경에 있다 보니 수업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특히나 또 영국 같은 경우는 한국에 비하면 인터넷이 조금 느립니다. 그래서 또뭐 인터넷 환경과 관해서 네,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그죠. 네. 뭐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토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어떠셨어요? 지금 온라인, 네네네. 오프라인을 하는 사람, 대면 수업을 했던 사람, 대면 수업 하는 사람끼리 하고 온라인 네네네. 했던 사람, 온라인 하는 사람들끼리 하고 뭐 그랬었나요? 네네. 네. 네네. 전 둘 다 해봤는데요. 둘 다 그 온라인 그룹도 속해 있었고 오프라인 그룹도 속해 있었는데 근데 오프라인 같은 경우도 토론을 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캠퍼스에서 이제 또 거리 두기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하다 보니 사실 이렇게 와닿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오프라인으로 가서 친구들도 보고 뭐 가서 대학생을 하는 느낌은 나긴 났는데 네, 대부분을 네, 온라인으로 해서 사실 온라인도 느낌이 되게 잘 사는 게 또 카메라도 켜야 되고 말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사실 네, 저는 큰 차이는 그렇게 못 느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죠? 네. 네네네네. 그 생각보다 온라인 수업 환경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되게 음, 잘 돼 있고 줌, 마이크로소프트 잘 돼 있고 또 발표나 이런 것들도 쉽게 할 수 있어서 오히려 또 수업 참가하기에는 오히려 선생님과 대화하기에는 더 좋지 않은 거리가 있는 것보다 좋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제 많은 분들도 궁금해하실 기숙사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기숙사가 3개, 4개 정도 캠퍼스 근처에 운영하는 걸 알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또 학생들 워낙 그 입국하는 영국으로 온 학생들 적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여기 위아터 코트라고 하는 이제 이 기숙사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방 NST 화장실이 갖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4, 5인 방이 모여서 주방 하나를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캠퍼스와는 도보 10분, 15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또 도보 5분 내에 마트 2개가 있습니다. 뭐 세인스버리랑 리들이 있는데 특히 또 리들이 또 새로 생긴 대형마트인데 저도 한 달 정도 경험해보고 탐구고 들어왔는데 상당히 식비도 괜찮고요. 또 먹을 수 있는 것도 많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특히 또 출신 국적별로 아마 방을 좀 배정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또 뭐 자격리도 그렇고 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아마 같은 출신 같은 국적, 네, 뭐 같은 출신이라고 할까요? 네, 그 학생들을 방을 배정하는 게 아마 편하지 않았나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한국 국적은 적었습니다. 한국 국적 학생이 거기서 파운데이션 과정에 2명 저 포함해서 캠퍼스 같은 건 2명이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저희는 같은 방을 쓰지 못했지만 또 자주 만나서 놀았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홍콩, 그러니까 중국 출신이고요. 또 저는 이제 대만, 일본 출신 학생들과 네, 생활했고요. 아마 저희만 한국, 대만, 일본 이랬던 것 같고 나머지 학생들은 대부분 홍콩 아니면 중국 이랬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방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는 변경도 가능하고요. 또 스태프도 친절해서 또 가서 또 영어 실력 스태프가 대화하면서 영어 실력도 늘 수 있고 또 자유롭게 요청도 하면 또 들어주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도 할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보시면 이제 고층일수록 좀 건물이 조금 괜찮아져요. 그래서 이제 앞에 강도 있는데 강도 잘 보이고요. 고층일수록 좀 덜 시끄럽습니다. 여기 차도 있고 또 공장도 있고 그래가지고 고층으로 올라가서 좋더라고. 방도 조금 넓은 것 같습니다. 2층이 네,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빨래는 이제 공용 빨래방이 여기 지하에 있어요. 네, 지하는 아니고 지상인데 좀 낮은 지상.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네, 한 번 이용 시 이제 3파운드 정도 지불하면 빨래랑 건조까지 다 해서 네,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뭐 택배도 주문할 수 있고요. 또 여기 1층에 있는 리셉션 스태프들이 모여있는 방에서 이제 택배도 보관해주고 또 가서 방 번호 말하고 찾아가고 그렇습니다. 아마존 특급 배송도 가능해서 뭐 웬만한 물건들은 하루 이틀 내면 다 옵니다. 네. 혹시 음식 같은 거 배달도 해서 먹은 적 있었어요? 네네네. 음식 같은 경우도 이제 잠시만요.
예, 음식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처럼 여기는 이제 우버이츠나 왓츠 맞나? 그런 앱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예, 예, 웬만해서는 이제 뭐 패스트푸드도 괜찮고 또 영국 현지 음식이라고 하긴 그런데 어쨌든 뭐 피쉬앤칩스나 뭐 인도 요리도 있었고 배달할 수 있는 음식들 생각보다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친구들이랑 같이 시켜 먹었던 것 같은데 뭐 한국 분들이 아시는 뭐 버거킹도 바로 여기 캠퍼스 바로 앞에 있고요. 맥도날드도 근처에 있고 뭐 피자헛도 있고 뭐 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 음식도 보통은 한 20분 내로 다 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잘 먹고 또 이렇게 했었던 경우 있습니다. 알겠어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 제 방이었었고요. 아마 제 방 사이즈가 아마 평균이었던 것 같은데 보시면 이렇게 여기 화장실이었고요. 네, 방 들면 옷장도 있고 여기 침대가 있고 여기 뒤쪽으로는 강도 보이고 나쁘지 않았던 방이었습니다. 또 주방 같은 경우는 제가 사진을 많이 찍지 못했는데 여기 이제 뭐 생각보다 넓습니다. 오븐도 있고 식기세척기도 있고 냉장고도 두세 개 있고요. 또 음, 여기 테이블도 있고 소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놀기도 하고 또 처음 만난 학생들끼리 만나서 놀기도 좋고 또 적응하는 또 다른 친구들 초대해가지고 놀기도 하고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세인스버리 마트인데 여기 보시면 아시안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아는 뭐 굴소스나 뭐 신라면도 있고요, 뭐 포키도 있고 한국 음식이나 아시안 음식도 있어서 네, 사드시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뭐지? 그 요리하고 뭐 이런 것은 그 전에 좀 해봤어요? 네네, 그 저는 아무래도 요리 학교를 다녔어요. 네, 1년 아, 정도 그렇죠. 다니면서 맞아, 맞아, 이제 맞아, 뭐 맞아.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뭐 제 입맛에 맞는 건 해먹는 정도였는데 또 가면 또 그 키친팩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프라이팬이나 접시다 같은 것도 다 저렴한 값에 구매를 하게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쓰고 또 요리를 하면서 식비가 굉장히 쌉니다. 한국에 비해서 소고기 같은 경우도 뭐 한 팩이 막 4,000원, 5,000원 뭐 그거 싸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웬만한 채소 과일들이 뭐 다 한 2, 3,000원 내외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또 요리도 해먹을 수 있었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국이 의외로 사람들이 되게 비싸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영국은 네네네. 식료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그다음에 영국에서 만들질 않죠. 다 그것은 수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그렇죠. 되게 네. 좀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요리를 해 먹고 네네. 이렇게 직접 내가 요리하는 사람들은 되게 저렴한데 또 반대로 내가 레스토랑에 가서 먹는다. 이건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레스토랑 영국에서 같은 경우는 네. 거의 1인분에 아마 맛있게 푸짐하게 하시면 거의 1인분에 2, 3만 원은 기본적으로 내셔야 합니다. 거의 레스토랑 괜찮은 데 가신다고 하면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건비가 들어가고 뭐 이런 데는 좀 비싸고. 그다음 밑에 보니까 지금 스테이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그죠. 이렇게 네네. 스테이크도 그냥 해먹나 이런 보네요. 것도 해먹 하는데 이런 것도 한 팩에 이런 고기 한 덩이라고 하는 한 덩이에 한 4천 원 정도 4천 원 하는 네, 예, 상당히 저렴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되게 불쌍해요. 네. 그래,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자취를 할 때, 그죠? 직접 요리를 해야 된다는 거, 그죠? 네네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학습 팁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모든 수업에 100% 출석해서 좋은 인상, 또 이름을 선생님께 또 알려드리는 게 또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음, 출석률을 또 학교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해서 또 퍼센테이지를 반영을 하는데 낮을 때는 또 경고를 줍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출석률은 99%, 100%또 유지하시는 게 좋지 않나, 뭐 당연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또 발표, 선생님께서 이제 또 수업을 진행하시다가 또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모든 학생들이 또 특히나 또 국제 학생들이기 때문에 발표를 사실 많이 안 해요. 다들 되게 조용한 분위기고 다들 좀 소극적인 분위기인데 그럴 때 자신 있게 나서서 또 본인 의견을 또 좀 틀리더라도 이렇게 말하면서 인상을 또 주면은 선생님이 또 좋아하시고 또 그렇게 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그렇죠. 특히나 이제 수업 전으로 과제가 좀 많이 주어집니다. 뭐 수업 전에 뭐 두세 개, 뭐 수업 후에 뭐 두세 개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데 이런 과제들만 또 해도 충분히 예습 복습이 되고요. 또 이런 것만 또 잘해서 선생님께 성실한 또 인상을 또 드리고 또 그런 게 또 퍼센테이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퍼센테이지만 또 높게 유지해도 진학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또 전공과 관련해서 특히나 이 전공이 또 문과고 또 그렇다 보니 작문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또 아마 라이팅 경험이 많으시면 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전공 관련된 배경 지식은 이제 미리 준비하면 좋긴 하지만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디고 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수업 전으로 주어지는 과제들 또 수업 내용들로도 네, 그런 것들만 충분히 다 읽고 이해를 하셔도 수업 따라잡기는 충분하고요. 또 과제에 또 이어가기 또 좋은 점수 받기 또 좋습니다.
네. 국제 학생들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또 학생들이 대부분 영어에 뭐 잘하는 학생들도 많았지만 대부분 네, 비슷한 느낌이고요. 그래서 영어에 대한 걱정하지 마시고 또 배우는 느낌으로 또 가셔서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거기 스톡턴이 또 현지인 비율이 굉장히 높은 도시더라고요. 외국인은 거의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학생들을 제외하고. 그래서 또 현지인과 뭐 마트를 가든 식당을 가든 뭐 간단하게 말도 섞어보고 그러면서 영어 실력을 조금이나마 좀 늘릴 수 있었고 또 영어가 공용어 국가인 출신인 뭐 싱가포르나 홍콩 학생들이랑 또 교류를 많이 하면서 또 그 친구들은 확실히 영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대화하면서 또 많이 배우게 됐고 또 이제 또 온라인 모든 수업은 녹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모르는 부분 있으면 찾아볼 수도 있고 또 선생님께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니 복습이 네, 뭐 누구나 말하는 말이지만 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과목 수가 많아요. 또 한 주에 4과목, 5과목, 6과목 다루기 때문에 과제도 많고 하지만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양이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한국 수험생 고3 기준으로 한 고3의 한 50%, 60% 정도인 것 같습니다. 단 영어로 해야 됩니다. 네,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모르는 내용은 튜터, 선생님이라고 하죠. 튜터에게 또 개인적으로 메시지도 물어볼 수 있고 또 팀스나 메일로 또 물어볼 수 있는데 또 공손하게 당연하지만 공손하게 해야 되면 또 너무 기본적인 것들 또 홈페이지에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건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또 네 그렇지만 대부분 칭찬하시고요. 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조언을 구하기 아주 좋은 시스템입니다. 특히나 모든 정보는 메일로 알립니다. 하루에도 메일이 한 3개, 4개씩 옵니다. 학교에서도 보내고 또 개인적으로 선생님들이 과목도 보내고 또 과제와 관련돼서 또 시험과 관련돼서 모든 정보가 메일로 오기 때문에 또 메일을 꾸준히 확인하시는 게 네, 좋습니다. 그 혹시 학교에서 지금 해주는 그 과제라든지 온라인에서도 사실 충분히 많은 자료가 있는데 뭐 도서관에서 개인적으로 좀 리서치를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나요? 아니면 온라인 도서관이라든지 특히나 그런 걸 이용을 한다든지. 아무래도 오프라인 도서관이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전 대부분 리서치를 온라인으로 또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프레스나 또 대학 온라인 도서관들 찾아가서 조사를 많이 했는데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주어진 자료도 있지만 당연히 부가적으로 또 본인이 원하는 내용이 있다면 찾아서 적용하는 게 맞고 또 저는 또 아마 제가 또 점수를 또 잘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리서치를 제가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을 또 인터넷 검색이나 또 믿을 만한 본인 맞는 루트를 찾아서 적용을 하시면 네, 좋은 연습을 할 수 있고 아마 네, 많은 리서치가 필요합니다. 에세이 하나를 쓰는데 최소한 뭐 6, 7개는 쓰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는 뭐 20개, 30개 됐기 때문에 네,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잘 활용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생활 관련 팁인데요. 상당히 작은 도시고요. 모든 생활권, 캠퍼스, 기숙사, 또 그 쇼핑몰, 또 뭐 식당, 뭐 마트 이런 것들이 도보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비는 제가 다른 지역 갈 때 말고는 딱히 뭐 버스나 택시나 뭐 아무것도 탔던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걸어서 이동했고, 그다음에 또 50분 거리에 마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식재료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 또 배달앱도 잘 와서 딜리버리, 우버이츠 같은 뭐 그런 앱들에서 시켜 먹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뭐 인종차별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동네가 한적해서 밖에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았어요. 네, 물론 뭐 코로나 때문에 있고 락다운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경험도 그런 이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되게 한적하고요. 인종차별 경험도 네, 저는 전혀 없었었고 그냥 학생들끼리 생활하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친절하게 네, 했습니다. 물론 네, 제가 백인 동네라고 한 이유가 흑인을 거의 못 봤습니다. 대부분 다 영국 현지 백인들, 특히 또 노인분들 좀 많으셨던 네, 그런 곳이었습니다. 네, 특히나 또 겨울에는 기온이 영상이고요. 한국 겨울에 비하면 많이 춥지는 않은데 바람이 정말 많이 붑니다. 바닷가 도시여서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따뜻한 외투, 특히 또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외투를 가져가시면 네,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쇼핑 같은 경우는 이제 버스로 20분 정도 가면 치사이드 몰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약간 한국으로 치면 뭐 아울렛 같은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그런 곳에 쇼핑도 할 수 있고요. 또 기차로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네, 한 10분, 5분, 10분 거리에 기차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차를 타시고 뉴캐슬이나 미들스브러, 리즈 같은 인근 도시들로 이동하셔서 또 쇼핑도 할 수 있고 놀러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거의 마지막이 됐네요. 그래요. 지금 몇 가지만 네. 좀 물어볼게요. 이거 너무 감사드려요. 지금 너무 잘 설명을 네네. 해줘가지고. 네네네. 예. 네네네. 그래요. 지금 네네. 어제 많은 학생들이 좀 더럼에서 더럼 가는 것은 이해할 거예요. 근데 그 킹스 칼리지하고 다른 데에서 사실 더럼에서는 오버롤 80%면 좀 진학이 확정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나요?
75였습니다. 75였습니다. 네, 75이고 그다음에 킹스나 다른 75. 데서는 몇 점을 요구를 했어요? 뉴카스에서 오퍼를 주는데 킹스, 네, 셰필드, 킹스와 브리스톨은 이제 80을 요구했고요. 오버를 80을 요구했고, 그다음에 셰필드는 좀 나왔습니다. 70점 이하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네. 셰필드는 더럼에서는 75를 요구했고요. 네. 예, 어디서요? 더럼에서는 예. 더럼에서는 70을 요구했고요. 네. 예. 75. 네. 예. 왜냐면 이제 다른 학교에서는 왜 이렇게 요구를 하는 이유가 물론 킹스가 브리스톨이 더럼보다 더 나아서 랭킹이 더 높아서 왜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제 내가 우리 파운데이션이 있어. 근데 우리 파운데이션 있는 학생들한테 오퍼를 주지만 왜냐면 킹스 파운데이션에서 킹스 가는 사람들은 65%를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인 더럼에서 요구를 할 때는 80%로 너 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적 안 돼서 못 오면 뭐 괜찮고 그다음에 80% 이상 맞춰서 진짜 성적이 좋다. 그러면 진짜 좋은 학생을 대학교 입장에서는 받는 거니까 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공공학생이 그죠 더럼에서 공부하고 킹스 칼리지라든지 이런 걸 갔다. 그래서 충분히 갈 수 있다. 왜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도 그죠 파운데이션의 이런 특징을 좀 이해하고 가능은 하다. 네. 예, 가능은 하다라고 말씀드렸던데 그죠. 네, 상당히 좀 어려서 힘들었습니다. 네, 상당히 그죠. 힘들었습니다. 총 뭐죠? 오버롤 네, 몇 점 맞으셨어요? 저는 그 6과목에서 이제 킹스가 반영하는 과목들로 따지면 84를 맞았고요. 그다음에 네. 전체적으로는 6과목 81을 맞았습니다. 네. 예, 그죠. 이 점수가 사실은 80 몇 점이니까 100점 만점에 80이면 어렵지 않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영국은 그게 아니거든요. 65점만 맞아도 굉장히 좀 높은 점수가 영국 대학에서 책정하는 그런 점수거든요. 그렇죠. 예, 7점이 기준이 A이기 때문에 네네 그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65점이면 이제 그죠, 그래서 한 B 정도, 예, 어퍼스한 뭐 이 정도 네, 되니까. 그리고 네, 뭐지? 그래서 홍콩 학생도 사실은 뉴카스를 치고 이렇게 할 때도 더럼 나는 갈 수 있네. 뭐 다른 데 못 가더라도 난 더럼 갈 수 있어. 라고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뉴카스를 써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지. 더럼 가면 킹스 칼리지 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뭔가 잘못된 이건 결정을 다릅니다.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네. 특히나 또 킹스 컬리지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스 과정은 그 학교 간판 학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상당히 좀 까다로웠던 것 같고 특히나 또 개인적으로 물어본 게 또 많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또 하다 보니까 또 설명도 잘 많이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준비해 주느라고 너무너무 그죠? 바쁠 시기에 그죠? 좀 즐기다 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죠? 저희 학생들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